너가 김보다 잘한 적 있기나 해. 김민재가 미넨 약점. 리버풀 전설 폭소 오른쪽 화살표 팬들은 비아냥. 어떻게 저렇게 웃는지 이해가 안 된다. 캐러거가 김민재보다 잘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긴 해. 고개를 떨군 김민재, 28. 바이에른 뮌헨, 가 팬들로부터 옹호를 받았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1일, 이하 한국 시간, 독일 뮌헨 푸스발 아레나 뮌헨에서 열린 2023회 2024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에서 2로 비겼다. 안방에서 승리하지 못한 바이에른 뮌헨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꼭 이겨야만 결승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양팀은 오는 8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2차전을 치른다. 김민재가 오랜만에 UCL 무대에서 선발로 나섰다. 지난 2월 라치오와 UCL 16강 1차전 이후 처음이었다. 김민재는 마테이스 더 리흐트의 무릎 부상과 다이어 우파메카노의 발목 부상으로 기회를 잡으며 에릭 다이어와 호흡을 맞췄다. 그에게는 빼앗겼던 주전 자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밟은 별들의 전쟁 4강 무대는 악몽으로 끝났다. 김민재는 실점으로 직결되는 실수를 2차례나 범하며 최악의 밤을 보냈다. 그는 전반 24분 발 빠른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쫓아 튀어나갔다가 뒷공간을 허용했다. 비니시우스는 이를 놓치지 않고 토니 크로스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 선제골을 터뜨렸다. 김민재는 실점 직후 우측 풀백 유주아 키미히를 바라보고 소리치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무언가 약속된 플레이가 어긋났는지 이례적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다. 이후로는 한동안 안정적인 활약을 펼쳤다. 김민재는 정확한 전진 패스로 팀이 페널티킥을 얻어내는데 일조했고 적극적인 수비로 한 발 빠르게 공을 끊어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후반 들어서는 다시 뛰쳐나가는 수비를 펼치며 재미를 보기도 했다. 문제는 경기 막판 터졌다.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이 2에서 1로 앞서고 있던 후반 37분 박스 안에서 드리블하는 호드리구를 막으려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페널티킥을 헌납했다. 키커로 나선 비니시우스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하면서 2에서 2 균형을 맞췄다. 결국 바이에른 뮌헨은 다 잡았던 승리를 놓치며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무승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김민재였다. 폭격 수준의 비판이 쏟아졌다. 독일, 빌트는 재앙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최하점인 평점 6점을 줬다. 사실 좋은 평가를 내린 곳이 없었다. 스폭스와 스포르트도 김민재에게 평점 5.5점을 매겼고 TZ도 5점을 부여했다. T-온라인 역시 김민재는 2차례 실수를 저지르고 평점 6점을 받았다. 더 리흐트의 공백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김민재는 다시 한번 그를 대체할 수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 라며 김민재는 바이에른 뮌헨의 공포이자 투엘의 악몽이 됐다. 그는 아시안컵 복귀 직후인 올해 초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러 번 실수를 범하며 연패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었다. 이제 김민재는 2차전을 앞두고 선발 자리를 빼앗길 위기라고 지적했다. 골닷컴도 김민재를 보며 나폴리 시절에 짝퉁이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선제 실점 이후 기괴하게도 키미히를 혼냈고 모두 그의 탓이라는 듯 맹비난했다. 우리가 세리에 A에서 봤던 지배적인 수비수의 값싼 모조품이라고 독서를 내놨다.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김민재를 감싸주지 않았다. 투엘 감독은 김민재는 2차례 너무 욕심이 많았다. 5대2로 수비 숫자가 많았다. 다이어가 도와주러 오고 있었는데 반칙을 저질렀다. 라며 화를 냈고 헤르베르트 하이너 회장은 조금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좋겠다. 무리해서 나오려다가 속도를 늦추기보단 그냥 상대 뒤에 서 있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의 약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리버풀에서 수비수로 뛰었던 제이미 캐러건은 CBS 스포츠에 출연해 폭소를 터뜨리며 김민재 탓이다. 바이에른 뮌헨이 8강에서 아스날을 이긴 이유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야쿠프 키비오르를 상대했기 때문이었다. 키비오르는 아스날을 위태롭게 했다. 오늘은 김민재가 그랬다. 라고 꼬집었다. 이어 캐러건은 바이에른 뮌헨은 경기를 더 지배했고 더 나은 팀이었다. 하지만 수비수 때문에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아스날도 똑같이 그랬다. 바이에른 뮌헨이 아스날의 약한 부분, 키비오르를 공략했듯이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가 바이에른 뮌헨의 약한 부분, 김민재를 공략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팬들은 대부분 캐러거를 비판했다. 캐러거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엔 나쁜 경기 하나가 선수를 정의하는 건 아니다. 김민재는 모든 시즌을 뛰지 않았다. 그리고 투엘은 가장 큰 경기에 그를 내던진다. 웃기네. 김민재가 반칙하지 않았어도 호드리구가 득점했을 거야. 어떻게 캐러거가 단 한 번이라도 김민재보다 잘했던 것처럼 웃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김민재를 옹호하는 의견도 여럿 있었다. 자신을 레알 마드리드 지지자라고 밝힌 한 팬은 경기 전체를 봤다면 알겠지만 김민재는 잘 막았다. 그는 첫 번째 실점 장면에 마크맨을 따라갔지만 아무도 빈자리를 커버해주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다른 팬들도 김민재는 나쁜 플레이를 하지도 않았다. 페널티킥은 최소한 골키퍼에게 기회를 준다. 김민재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반칙 전까진 탄탄했다 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재는 경기 후 별도의 인터뷰 없이 믹스트존을 빠져나가며 한국말로 사과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보다 자기 실수를 잘 알고 있는 만큼 크게 낙담한 것으로 보인다. T온라인은 김민재가 고개를 숙인 채 빠져나간 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이었다. 그는 믹스트존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 앞에서 멈추지 않았다. 심각한 실수 이후 예상된 일이었다. 그는 슬픈 표정으로 한국 기자들을 바라보며 모국어로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남겼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실책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었으며 사과했다. 라고 설명했다. 김민재로서는 경기장 위에서 다시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빌트는 김민재는 아마도 2차전에서 다시 한번 자기 실력을 입증해 투엘 감독을 기쁘게 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놨다. 주장 마누엘 노이어도 실수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축구의 일부다. 이번 경기가 김민재가 다음 경기에서도 부진할 거란 뜻은 아니다. 라고 그를 감싸 안았다. 2. 영입 진짜 잘했네. 무패 돌풍, 레버쿠젠 선수단. 이정료 대비 3,410억 원, 가치 상승. 바이엘 레버쿠젠의 핵심 선수들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축구 컨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4일, 한국 시간,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으로 이정료 대비 현재 시장 가치가 급상승한 선수들의 그래픽 이미지를 공개했다. 이들의 이적 당시 총 이정료는 5,200만 유로, 약 760억 원, 였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2억 8,500만 유로, 약 4,170억 원을 기록했다. 무려 3,410억 원이 오른 가격이었다. 레버쿠젠은 연일 새로운 신화를 쓰는 중이다. 분데스리가 조기 우승을 확정했고 현재까지 47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다. 이 기록은 유럽 10대 리그에서 가장 높다. 지난 2011에서 12시즌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이끌던 유벤투스가 43경기 무패 기록을 갖고 있었지만 레버쿠젠이 무승부 한 경기를 더 추가하면서 이제 레버쿠젠이 최장 무패팀에 오르게 됐다. 21세기에 들어 어느 팀도 해내지 못한 전례 없던 역사다. 남은 시즌 트래블을 달성할 가능성도 있다. 레버쿠젠은 DFB 포칼컵 결승전에 진출한 상태인데 상대가 2부 리그 소속 카이서즐라우테른이라 레버쿠젠이 이길 확률이 높다.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 리그 준결승에서는 AS 로마를 꺾고 결승에 오른다면 아탈란타와 마르세유 중 한 팀을 상대하게 된다. 1차전에서는 로마 원정을 떠나 2에서 0 완승을 거뒀다. 신입 감독치고는 대단한 성과다. 선수 시절 세계적인 미드필더로 이름을 날린 사비 알론소 감독은 지난 시즌 10월에 레버쿠젠에 처음 부임했다. 이전까지는 레알 마드리드 유스팀 코치와 레알 소시에다드 B팀 감독을 지냈던 게 코치 경력의 전부였다. 그는 부진했던 레버쿠젠을 지휘하며 유로파리그 진출에 성공했다. 분데스리가는 한동안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독주 체제가 지속됐다. 이번 시즌에는 레버쿠젠이 중심에 있었다. 분데스리가에서는 뮌헨을 따돌리면서 1위에 올랐고 여기에 DFB 포칼컵 결승 진출, 유로파리그 준결승 진출까지 이뤄냈다. 레버쿠젠은 이전까지 리그에서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었다.
최근 5년 동안 3위에서 6위에서 겉돌았지만 이번 시즌은 우승을 확정하면서 역대 최장기간 무패를 기록 중이다. 플로리안 비르츠, 제레미 프림퐁 등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해줬고 알렉스 그리말도, 조나스 호프만, 빅터 보니페이스 등 신입생들의 활약이 더해졌다. 이들의 가치는 연일 치솟고 있다.